지금 보시는 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곳은 이 디펜스라는 곳으로 일본에서 10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흔들어 제끼고 역대 최고 지진에 필적한 흔들림을 인위로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선 100번이 넘는 실험을 통해 다양한 건물이 각종 모의 지진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서 지진에 더 잘 버틸 수 있는 건물을 연구 중입니다.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 일본 고베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죠.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4개의 지각판이 맞닿는 경계에 걸쳐 있고, 이렇게 지각판이 맞닿는 부분에서 전 세계 지진의 90%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베는 그런 경계 근처에 있지 않았습니다. 판내 단층, 그러니까 지각판 경계가 아닌 곳에 난 큰 갈라진 틈 때문에 일어난 거였죠. 이건 거의 1000년 가까이 지진을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베 도시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지진 강도는 6.9로 완전 강진으로 분류되는 기준에는 살짝 못 미치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 6,000명이 넘게 숨졌고 30만 명은 집을 잃었습니다. 이때 사망자의 80% 이상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약 120조 원에 달할 만큼 엄청났죠.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지진 대비 회의를 열었고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 그 자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지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피터라는 분이 일본으로 직접 가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So we're entering the world's biggest earthquake simulator as they're about to do an experiment. So let's go. 지금 여기에 있는 콘크리트 벽 8개 중에서 어떤 벽이 지진에도 가장 잘 버티는지 실험해 볼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센트로에서 1940년 5월 18일에 발생했었던 엘센트로 지진 기록을 적용했는데요. 규모 6.9의 지진이었고 단층 파열 지점에서 강진계로 기록된 최초의 대지진입니다. Whoa. Okay, things are moving.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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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Oh, oh. Okay. It's just really cool to see such a big structure kind of moving that far and that fast. Wow. The first test that I actually saw, it was on the schedule and it said white noise. So the white noise is just all different frequencies, low frequencies, high frequencies, everything in between. They make this big deal. They're like, oh, 1 minute, like, and then they do like the 10-second countdown. 3, 2, 1. And then it's just like functionally nothing. We flew all the way to Japan to see this, so let's hope at least one wall falls down. And I couldn't figure out why for a long time. All the structure has natural frequency. When the structure is damaged, natural frequency becomes shorter. So by inputting white noise with components of wide range of frequency, so we can find natural frequency of building. So first, okay, input white noise first, and after that, input earthquake motion, and then we usually input another white noise. So we can find the change of natural frequency. 이 디펜스 한가운데는 가로 20m, 세로 15m짜리 진동대가 있는데요. 무게가 800톤입니다. 양옆에는 유압 액추에이터가 5개씩 달려 있어서 진동대를 좌우로 밀어줍니다. 아래쪽에도 추가적으로 14개의 액추에이터가 받치고 있고 위아래로 움직여주죠. 시설 전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진동대가 설치된 창고는 항상 가동 중이라 실험용 건물은 다른 창고에서 먼저 지어두고 여기로 옮겨온다고 합니다. 이 진동대를 가동하는 데 쓰이는 거대한 엔진과 질소 저장 탱크가 한 구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This is a huge engine. 이 시설을 가지고 연구진은 과거 지진을 그대로 재현하고
건물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00톤을 올려두고 15m/s 제곱까지 가속도로 흔들 수 있는 장비죠. 그건 1.5G 정도입니다. 얼마 안 돼 보이죠? 전투기를 타면 10G까지도 받는데요. 하지만 실내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진동대는 지진을 최대한 실제처럼 재현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힘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어해서 힘을 가하는 방법과 그리고 실제 지진에서 측정한 신호 데이터 그 자체죠. Are you okay at high elevation place? Let's see. So this one is actuator. 액추에이터는 유압식입니다. 각 액추에이터 안에는 고압 오일로 구동되는 30톤짜리 피스톤이 들어있습니다. Massive. This is, I don't know, a meter and a half in diameter? 진동대를 움직일 유압을 만들고 그 힘을 몇 분 동안이나 유지하려면 이 디펜스의 유압 저장 용량이 엄청나게 커야겠죠. 그래서 창고 안에 질소가 가득 든 대형 고압 저장 탱크만 모아둔 구역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20 of these red spherical shape accumulators. So we accumulate the pressure. 바깥에 있는 대형 저장 탱크에서 액체 질소를 끌어와 주입해 이 탱크들의 압력을 올립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로 바뀌면서 원래 부피의 694배로 확 늘어나죠. 질소를 가지고 아주 높은 압력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스톤을 여러 개 써서 그 압력을 오일로 전달하죠. 물론 엄청나게 큰 엔진들이 오일을 계속 액추에이터로 보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동대를 계속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압력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저장해둔 이 질소가스의 압력 덕분에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 진동대가 가하는 힘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 동안에는 펌프가 가압된 오일을 끊김없이 액추에이터로 계속 보내줘야 합니다. 전자유압 서버 밸브가 각 액추에이터로 가는 유량을 제어하고 어떤 지진 파형이든 그대로 따라가면서 타이밍과 크기를 정확히 맞춘 힘을 진동대에 걸 수 있죠. 액추에이터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달아두면 유연성이 없어서 금방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펜스 엔지니어들은 이 액추에이터의 힘을 진동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길이 7m짜리 맞춤형 유니버셜 조인트를 설계했습니다. To simulate real earthquakes, the shaking can't be random. I mean, each earthquake has its own characteristic pattern of movement, which can be recorded using a seismometer. 초기 지진계는 스프링에 펜을 하나 달아놓고 돌아가는 종이 위에 선을 그려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진이 나면 펜이 흔들리면서 지진의 가속도 패턴이 그대로 그려졌죠. 이 그려진 선들을 우리는 지진파라고 부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오폰이라는 지진계를 쓰는데요. 자석으로 둘러감은 코일이 스프링에 매달린 형태의 장치입니다. 땅이 흔들리면 스프링도 같이 흔들려서 코일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전류가 생기겠죠. 그 전류를 기록하면 그게 바로 지진파입니다. 방향별로 하나씩 둬서 각각 기록하기 때문에 서로 직각인 세 방향에 대해서 3개의 지오폰이 필요합니다. 지진의 크기는 규모라는 척도로 나타내는데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약한 지진은 가장 셌던 지진보다 대략 10억 배 약합니다. 엄청나죠? 지진 규모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지진 규모가 1 올라가면 흔들림의 크기가 10배씩 커집니다. 규모 2.5 미만의 지진은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하죠. 사실 매년 수백만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진계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규모 6이 넘는 지진은 건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드문 편이고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몇백 번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은 1960년 발디비아 지진으로 규모 9.5였습니다. 사망자는 최대 6,000명으로 추정되고 피해 규모는 6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이 얼마나 강한지는 규모만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진앙지가 얼마나 가까운지도 중요하죠. Behind me is what was until 2022 the world's longest suspension bridge. 이 아카시 해협 대교는 일본의 본섬인 혼슈와 거의 4km 떨어진 아와지 섬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중간 경간, 그러니까 두 주탑 사이 거리는 1990m 80cm로
엄청나게 길죠. 여기서 바로 근처에서 지하 16km 지점이 1995년 일어났던 대지진의 진원이었습니다. 지진 당시 중에 다리는 공사 중이었었는데요. 진앙 바로 위였어도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있지 않았었죠. 하지만 다리 밑에 그 집안 그 자체가 움직이면서 원래 설계와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손봤고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80cm 더 길어지게 된 순간이었었죠. 이 디펜스는 2005년에 일본 전통 목조주택 두 채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집은 근처 도시 아카시에서 옮겨온 건데요. 진동대 위에 다시 세워서 고베 지진과 같은 규모로 흔들어 봤죠. 왼쪽 집이 끝까지 버틴 이유는 목재 가세와 보, 금속 연결 철물로 미리 보강해서 내진 성능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인데요. 다른 한 채는 보강을 전혀 안 했고 무너졌죠. 이 실험은 오래된 일본식 목조주택이 큰 지진을 버티지 못한다는 걸 잘 보여줬습니다. 해결책도 같이 내놨죠. 비교적 간단하고 돈이 많이 안 드는 구조 보강만으로도 내진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거였죠. In 1981,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s like all these new building codes for new houses, right? And they're like, you need this kind of seismic dampening, you need this isolation things, you need these like wooden beams. Of the buildings that were built post 1981 in Kobe, 0.3% of them collapsed during this earthquake. Of the ones that didn't, 8.4%. Like about a 30-time difference between new houses and old houses, right? This is kind of like weird thing. Like I was there on day one, you know, watching like the shake table work, and I'm just kind of like looking around this entire like this giant warehouse, and I see this section where it's just like what looks like IKEA furniture.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for? To see the in-room safety, we place lots of furniture in the structural specimen. 지진이 나면 떨어진 물건에 맞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납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타하거나 냉장고에 깔린다던가 다치기 쉽죠. Half of the injuries that were sustained indoors in Kobe were from, you know, furniture falling on top of people. So one of the things that eDefense does is like, how do you make sure buildings don't collapse, but it's also how do you make sure that the insides of the buildings are also safe. So for this next test, they're going to feed in the seismic signals from the Great Hanshin earthquake, which is also known as the Kobe earthquake. It only lasted for about 20 seconds, but it had a magnitude of 6.9, and the maximum acceleration was about 0.9 G, which is, you know, kind of crazy to think about for an earthquake. Go. Oh boy. That rumble. Oh man. Oh, the whole building is, oh my god. How short that was and how powerful that was. Boy, earthquakes are no joke. That's a nice way to observe an earthquake. Like, how else can you observe an earthquake without being subject to that shaking, right? No one has got to experience the Kobe earthquake from like just right beside it, but not shaking. In Kobe earthquake, we recorded very, very large motion, but it's very short. But in 2011 East Japan earthquake, we recorded very, very long duration motion, like 5 minutes. And the bottom one, it's expected earthquake in future Tokai Tonanka earthquake. So we are expecting very, very long duration motion. How do you predict
what kind of earthquake you're going to get. Ask seismologist. I will ask seismologists. I'm sorry about that. No, that's good. That's good. 지진학자들은 인구 1,500만 명이 넘는 도카이 지방 주변에서 앞으로 30년 안에 규모 8.0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라고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해구는 일본 남동쪽 바다에 자리하는데요.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100년마다 한 번꼴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카이 지방은 이런 지진을 160년 넘게 겪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가 3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최대 3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그 중에 4분의 1, 8만 2천 명 정도는 건물 붕괴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Newly built buildings are very, very safe. They have very high seismic performance. So even in a very, very large earthquake, these buildings can survive. 일본에서 새로 지은 건물들은 아주 드문 케이스만 빼면은 웬만큼 큰 지진에도 잘 버팁니다. 일본은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수도관이 터지면서 단수나 정전이 흔하게 발생하죠. 이게 바로 이 디펜스가 풀려고 하는 다음 과제인데요. So now we can prevent a fatal collapse. But now we have to think how to prevent this kind of functional loss. You guys are now at the step that's beyond what I was thinking, right? It's my step was like, how do we make sure that houses don't fall down? And you guys are like, yeah, no, we figured that out. We can make sure that houses don't fall down, more or less. Doing this very important work, like you guys are making the world a safer place. You guys are making Japan a safer place. You're updating building codes to make it, so fewer people die. 일본은 다음 지진을 운에 맡기지 않고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 연구에 수십억을 투자했죠. 다음 큰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올 때를 대비해두는 건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떨 때 보면 일본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나라가 저런 곳에 있지?